이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가능한지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지요?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뭐 어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자칫 보편적이에요? 잘못하면. 아. 예, 그래서 우리 속에도 크게 있는 경우도 있고 적게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만큼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예요. 예. 그렇군요. 네. 싫어하는 사람을 왜 닮아가는지 또 네. 닮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방송 포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매주 한 분씩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생각 사용 설명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왜 닮아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네, 네. 닮아가는 예가 있다면 어떤 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닮아가려면 네. 뭐 잠시일에 접촉해가지고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싫어하는 사람 그냥 보고 뭐 잠깐 같이 생활한다고 닮진 않아요. 우선은 이제 길게 생활해야 되고 네. 또 싫어하는 정도가 좀 아주 강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밀접한 관계죠. 네. 그래서 그 예를 보통은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부모님. 예.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네.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제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네. 그런 이제 술 먹는 사람 보면서 난 절대 술 안 마셔야지 하고 나중에 자기도 술 마시는 경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또 이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네. 이제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여자 관계 이런 게 좀 문란한 이런 경우도 나는 이제 절대로 바람 안 펴야지. 난 뭐 딴 여자는 절대로 안 봐야지 하면서 바람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나는 저런 사람 절대로 되기 싫다 하는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게 그 시집살이 아주 호되게 한 며느리 있잖아요. 네.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고 뭐 이혼도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나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사람이 네. 나중에 며느리 보면 자기는 안 그런다면서 하는데 남이 보면 엄청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인 경우가 있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직장 상사. 직장 상사요? 예. 아주 이제 그 혹독한 또는 그 아주 심하게 이 밑에 사람을 다루는 상사 밑에서 네. 엄청 고생하면서 나는 상사가 되면 안 저래야지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이래 과장이다 부장이다 임원이 되면 네. 밑에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나는 안 저래야지 나는 다른 사람이 돼야지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하고 비슷해진 경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대표적인 예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나는 절대로 안 이래야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좀 이해하려면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격자와의 동일시. 예. 그거를 좀 이제 알면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왠지 공격자와 동일시 이렇게 하니까 네. 교과서에서 나올 듯한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개념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는 이제 영어로 하면 네.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예요. aggressor라는 건 뭔가 핍박을 가하는 자, 네. 예, 공격자. 그러니까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동일시가 아이들이 어머니를 이제 부모를 닮는 거예요. 또는 네. 뭐 형제간을 닮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누워서 신문을 탁 보잖아요. 네. 그러면 걔가 조금 커서 자기도 탁 누워서 신문 보면 그게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말투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네. 이제 자기 보면서 이래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걸 동일시라 그래요. 그래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거는 공격자와 이래 같이 생활하고 뭐 이래 하다가 자기가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네. 공격자가 된다는 건 또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그 대상에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을 이래 보면은 우선은 아주 힘든 일을 겪어야 돼. 힘든 거를 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이제 자기를 누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럴 때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을 이래 이겨낼 수도 없고 네. 또 그럴 때서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오래 이래 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도 그 사람과 비슷한 요소를 예. 또 내지는 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폭력, 네. 학교 폭력, 뭐 가정 폭력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폭력한 애들 가만히 보면 보통 당한 애들이 많아요. 네. 뭐 어디에서 당했냐면 집에서 당할 수도 있고 집에서 아버지가 거칠고 폭력이 돼서 거기에서 막 당하면서 힘들한 애가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자기도 이제 힘이 센 그에 대해서 남들을 폭력적으로 괴롭힌다든지 그래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 어떤 뭐 대물림이랄까 악순환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전이 되는 게 공격자와의 동일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좀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네. 생활한다. 그 생활이 길고 또 피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이래 오래 생활하다 보면 네. 그런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좀 힘들어요. 예. 그렇군요.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예. 긴 시간 동안 누군가와 오래 접촉을 했을 예. 때 생긴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또 네. 내가 공격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무의식적으로. 예.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제 의식적으로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나는 다른 사람 안 괴롭혀야지 하고 있는데 네. 그 공격자의 동일시가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는 건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죠. 예. 그렇게 되면 공격자와의 동일시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네라는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게 오는 순간에 네. 이제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게 오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꼭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아니라도 네. 이 성인이 돼서도 내가 이제 소속한 학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네. 이제 나가지는 않는데 그 소속을 이제 학회를 만드신 분이 대단한 신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실 때 이래 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래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이렇게 해요. 따라 한 거네요. 자기도 그리고 모르게? 이쪽에 동일시해요. 그걸 이제 이분이 내가 저분을 동일시했다고 하고 자각하면 멈추겠죠. 그렇지만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동일시나 공격자의 동일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또 깨닫게 된다면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상담해 보신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상담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이래 치료할 때 공격자의 동일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영향을 항상 보죠. 네. 봐서 그것을 고쳐주도록 내가 노력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사례가 두 사례가 있어요. 네. 한 사례는 좀 간단히 이야기하고 한 사례는 좀 길게 이야기를 하면 한 사례는 내한테 이 상담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네. 집에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빨리 집에 빨리 들어가서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쉬고 싶고 뭐 하잖아요. 네. 엄마도 빨리 보고 하는데 항상 이 사람은 기억에 자기가 학교 딱 갔다 오면 집 현관문 딱 열면 거기서 더 이상 딱 멈춰서 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먼지나 안 좋은 게 옷에 묻어 수 있으니까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이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무조건 그렇게 시키시는 그렇죠, 거예요. 엄마가 시킨 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이 나는 뭐 절대로 안 그래야지. 아이 마음에서 너무 얼마나 피곤하겠어 힘들고. 네. 그렇지만 뭐 엄마는 또 그 자기보다 훨씬 크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상담하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오. 아이한테 그렇게 옷 다 이래 벗고 예.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게 일종의 공격자의 동일시예요. 예.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얘는 제가 좀 오래전에 봤던 환자예요. 환자인데 부모님이 얘를 데리고 왔어요. 네. 이제 중3애였어요. 중3인데 중3이니까 중요한 시기죠. 네. 근데 얘가 갑자기 가출을 한 거예요. 오. 그럴 애가 아닌데 전혀. 그러니까요. 왜 두 그랬을까요?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네. 번을. 그래서 이제 가출하니까 부모들은 큰일 났잖아요. 그것도 중3이. 네. 하니까 이제 꼬치꼬치 자세히 물어보니까 얘가 어렵게 말을 하는 게 자기 그 학교에 그 자기를 괴롭힌 애가 있다. 그래서 걔 없는 데로 가기 위해서 네. 학교를 안 가면 걔가 안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두 번이나 가출했다. 이래서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얘가 그 자기를 괴롭힌 애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벌벌 떨고 이러니까 걔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니까 이제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 데려와서 이제 아이를 보니까 네. 얘도 뭔가 좀 껄렁껄렁해졌더라고 보니까 표정이나 말투나 예. 이런 게 좀 껄렁껄렁하고 눈빛이 날카롭더라고요. 애가 이 보통 평범한 온순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봤죠. 어떻게 얘가 언제부터 이런지 자세히 이제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예. 원래 얘가 시골에서 자랐대요. 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온 거죠. 이제 얘가 아들은 얘 하나 있고 딸 둘이 있는 이제 집인데, 이제 서울에 이사를 와가지고도 적응을 잘했대요. 친구 관계도 좋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전에도 얘가 이렇게 가출하기 전에도 중3 올라와서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얘가 좀 신경질 부리고 불안 초조한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긴 했대요. 가출하기 전에도. 네. 이제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1년 6개월 전부터 이 같은 반에 있는 애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근데 걔가 아주 엄밀하게 괴롭힌 거예요. 그렇군요. 1대1로 괴롭힌 거예요. 예. 뭐 다른 애하고 같이 괴롭힌 건 아니고 보통 뭐 왕따 뭐 여러 명이 괴롭힌데 얘는 이제 1대1로. 이래서 얘를 이제 근처에 뭐 조그마한 산인데 그 가서도 때리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아무도 없을 때 엄밀하게 막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협박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너 학교나 집에 이야기하면 너를 뭐 죽이겠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또는 널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이제 딱 그걸 그대로 믿은 거죠. 믿고는 섣불리 이야기해봤자 얘한테 더 괴롭힘만 당한다 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 똘마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는 애가 다른 애도 또 괴롭힌데 그 현장에 이제 따라다닌 거예요. 아이고.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시비 묻는 것도 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애들한테 폼 잡고 신경질 내고 막 폭력도 쓰고 돈도 뺏고 그런 생활을 한 1년 6개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치료해야 될 게 두 가지더라고요. 네. 하나는 우선 그 괴롭힘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 불안, 네.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하고 사귀면서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공격자의 동일시가 일어나가지고 네. 얘 비슷해졌더라고 보니까 비슷해진 네. 거예요. 그걸 이제 원래로 돌려놔야 돼요. 그쵸.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포심은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걸 철저히 걔가 얘를 괴롭히지 못하게 철저히 해야지 대충 말해가지고는 얘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을 덜어줄 수가 없다. 부모님이 완전히 철저하게 걔가 얘한테 영향 못 미치도록 해라. 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 다행히 이제 그 학교 애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걔를 막 이래 야단치고 따돌리고 해서 걔가 이제 얘한테 뭐 절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게 다행이에요. 이제 그렇지만은 걔는
1년 6개월 세월 동안에 공포심이 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항불안제를 좀 쓰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게 1차 목표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얘를 원래 그 공격자와의 동일시 있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걸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걔한테 네가 이래 변한 거, 또 같이 다니면서 뭘 했는지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얘 속에 또 자기보다 좀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제 그런 걸 상담을 해서 이제 상담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공포심, 불안감하고 걔를 돌려놓는 거. 이게 치료 목표예요. 아, 네. 그런 또 상담 사례가 있었군요. 그렇죠. 아, 우선은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알고 난 뒤는 그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힘 있잖아요. 네. 힘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속에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래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올 때마다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네.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뭐 욕하면서 배운다. 예. 근데 이게 닮아간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좀 동일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또 누구나 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이게 그 어떤 이제 이런 일에 처하는 네. 이제 상황도 다르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어떤 폐쇄적인 어떤 속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당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그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나 이런 것이 영향을 줘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일에 보면은 이 좀 자기 중심이 약하다든지 네. 주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는 이런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째 보면 이제 자기 힘으로 이걸 이래 잘 처리할 수 없는 또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이런 것이 자기 속에 굳건히 자리 잡지 않을 때 예. 자칫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공격자와 동일시 하지 않았던 사례도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들. 예,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네. 빌 클린턴이라고. 빌 클린턴 예,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 예. 전에 대통령 했죠. 지금은 예. 이제 부인이 또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붓 아버지 밑에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어붓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렇지만 이제 빌 클린턴이 술 문제 없이 또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일에 능력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꼭 닮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꼭 닮는 건 아니고 또 보면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네. 그 빈 제3학파라 그래요. 정신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 의미를 추구하는 학파 예. 이런 그 정신과 의사인데 네. 이 사람이 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태인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 유태인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한 몇 년, 3년인가 있었거든요. 네. 있으면서 제일 처음에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무슨 그 원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원고를 들고 들어가면서 게스타프한테 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보관해 달라니까 이 정신이 이상한 놈이군. 네. 교육 좀 시켜. 거기서 자기가 여기는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은 거예요. 알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유리 깨가지고 이게 저 면도도 하고 건강하게 보인 거죠. 아,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수용소 게스타프라는 거대한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냐면 자기가 저 게스타프나 이 수용소가 나에게 온갖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은 나만이 할 수 있다. 해서 건강한 걸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발을 못 붙이는 네.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격자의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 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정신력을 가졌나, 또 주체성이나 자기 중심, 또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거, 또 어떤 상황에서 영향이 오는 걸 이제 잘 보면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분은 참 이렇게 마음이나 정신이 건강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와,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네. 일단 딱 들으면 좀 네. 부정적인 영향일 거야라는 생각이 네. 되는데 네. 혹시나 또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을까요? 어떤 형태든 간에 네. 영향은 오는데 좀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사례는 있어요. 있어요? 예. 어떤 사례인가요? 뭐 이 사례는 또 공격자의 동의를 잘 설명해 주는 건데 예. 어떤 꼬마애가 있었어요. 꼬마애가. 네. 꼬마애가 뭐 귀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TV에서 봤는지. 그래서 얘가 이제 귀신이 무서우니까 네. 밖을 잘 못 나가네, 밤에. 그렇죠. 컴컴한 데를. 예. 그래서 이제 오돌오돌 뜨는 거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던 애가 어느 날 하루에 막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야, 너 귀신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 귀신 안 무서워.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와, 생각을 바꾼 거네요.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공격자의 동의를 한 거예요. 네. 그냥 내가 귀신이다.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꼬마가 참 좀 재치가 있다는 재치가 생각이 있죠. 좀 예. 듭니다. 예. 또 그렇게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는 사람하고 동일시가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이야기예요. 중요하죠. 이게 제일 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런 걸 잘 알아야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네. 내가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가지요? 예. 예.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3가지 정도 공격자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다 하는 요인이다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우선은 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공포심도 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봐요. 비슷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조폭한테 어떻게 그 조폭들 노는 데 가서 있게 됐다. 그럴 때 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폭들끼리는 편안하잖아요. 네. 서로 뭐 친구고 친구인가 하면 난 다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된다면 나도 조폭이 돼야 비슷해지면 괴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면 내가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포심도 줄어들 수 있고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투도 비슷해지고 표정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고 네. 그래서 비슷해져서 내가 힘들지 않게 하는 나를 어떤 보호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이죠. 그게 서서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들이 뭐 예.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뭔가 불량 친구들이랑 그렇죠. 있다가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못 피는데 억지로 담배 피고 이런 거랑 그런 비슷한 것도 건가요? 비슷하죠. 예, 그런 것도 비슷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청소년기의 애들이 예. 같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일 막 훔치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먹고 막 튀기도 하잖아요. 네.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도 차이가 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면 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자의 동일시 밑바닥에 이래 보면은 네. 우선은 사람이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덜 괴롭고 안 힘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비슷해지가는 과정을 밟는다. 예.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일지요? 두 번째 이유는 예.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이래 입력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슷하게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공부를 잘해지잖아요. 네. 공부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네. 입력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수법을 배우는 거죠, 내가. 네. 학습하는 거죠. 학습. 학습. 네, 학습.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있는 걸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주식의 눈으로 세상도 보게 되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또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슷해져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입력되고 수법도 배우고 거기서 또 장점도 찾게 돼요. 장점도. 네. 아, 요러니까 잘 통하구나. 아, 요것도 뭐 하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 것도 있죠. 학습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입력도 되고 그런 측면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이제 섞이는 거죠. 예. 예.